자, 이번엔 국학이랑 조선 후기의 예술 정도 볼게요. 국학이란 말은 여러분 생소하겠지만 한국사에 자주 나와요. 국학, 국을 공부한다라는 건데 국자 들어가는 학문을 생각하면 돼. 한국사, 한국지리, 한국어. 그래서 그 나라의 뼈를 이루는 학문, 근간을 이루는 말, 역사, 지리 이런 것을 국학이라고 그러고 조선 후기에 이런 연구가 활발합니다. 먼저 역사 부분에서는 안정복이 이런 역사책을 썼었고 유득공은 우리 앞서 엄청 강조했었죠. 발해고란 책에서 남북국시대라는 표현을 최초로 썼었어요. 그래서 그 전엔 관심 없던 발해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발해가 그냥 중국 역사로 인식을 했는데 우리 역사다라고 했었던 사람. 그래서 북국이 있고 남국이 있다.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고 북쪽에 발해가 있다. 그래서 북쪽에 북국이라고 하는 발해라는 나라가 있었다. 선생님 때는 이 통일신라 위주로 배웠는데 위에 발해가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다 우리 민족이다. 그래서 북국, 발해를 우리 역사로 끌어당긴 사람, 남북국이라는 표현을 써서 발해를 끌어당긴 사람, 유득공. 이렇게 때 시험 문제 냈었죠. 지리 부분에서는 이종환의 택리지 선생님 수업 때 강조 안 했지만 요게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택하다. 우리 선생님 무슨 이자인지 모르겠지만 이득, 개이득할 때 이득이 되는 땅을 택한다. 한마디로 이중환 저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녔어. 선생님 찾아보니까 몇십 년 동안 전국을 막 싸돌아다녔대. 싸돌아다니면서 그 지방을 소개한 책인데 특이한 점은 그 지역의 인심. 그 지역 갔더니 갤럭시 폰도 그냥 공짜로 주고 아이폰도 주고 이쁘게 막 나 맞아주고 막 다 좋아. 그 지역의 특징을 적어놓은 거야. 그 지역의 자연환경. 보령에 왔더니 어떻고 보령에 박종민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지역에서는 종민TV를 봐야 된대. 박종민은 아주 착하고 물산 갔더니 머드를 선물로 주는데 아주 맛있어. 이런 거. 근데 읽다 보니까 약간 지역 차별적인 내용이 좀 있어요. 여기 좀 전라도 지역은 이 남부 지역 있죠. 남부 지역은 좀 되게 안 좋게 써놨더라고. 그런 거 경상도 지역이나 강원도 지역은 되게 좋게 좀 기록해놔가지고 약간 자기의 어떤 주관적인 느낌이나 주관적인 걸 많이 써놓은 좀 인상이 좀 강하다란 비판 글도 있더라고. 그래서 택리지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거가지라고 해가지고 살만한 곳을 선정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인심, 특징. 그래서 택리지, 인문지리지라고 합니다. 인문지리지. 자연을 그대로 서술한 게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주관적인 관점으로 서술하는 책.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 아주 유명해요. 정상기는 이런 책이 있었고, 근데 무엇보다 이게 중요하죠. 김정호. 최근에 고산자 김정호였나? 그런 영화 있었어요. 고산자. 고산자가 김정호의 호인 것 같아요. 김정호는 알다시피 대동여지로라는 엄청나게 큰 지도를 그렸죠. 근데 여기에 루머가 있죠. 헛소문인데 김정호가 저 대동여지를 완성시키려고 백두산도 몇 번 올랐었고 전국을 몇십 년 동안 싸돌아다녔었고 네, 이런 걸 개구라라고 합니다. 개구라. 실질적으로 부족한 부분 몇 부분은 일정 부분은 갔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거 짜집기한 지도예요. 그때 이미 나와 있는 지도들을 잘 종합적으로 짜집기 한 거지. 그 짜집기 하는 동안에 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답사는 다녔을 수도 있어도 저것 때문에 온통 돌아다니고 백두산 몇 번 올라가고 개구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견은 버리고 하지만 대단하다는 거. 산맥, 하천, 포구, 도로망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고 지금 봐도 정확해. 그 심리마다 눈금 표시가 되어 있대요. 심리가 약간씩 이견은 있지만 보통 4km. 우리가 보통 심리는 4km로 하는데 저 심리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하고 약간 다르긴 하대요. 이거 더 크게 보기도 하는데 중요하진 않아. 그래서 심리마다 눈금 표시를 해가지고 축척을 하는 거죠. 비율로. 그 분첩식 접어서 들고 다닐 수가 있는데 말이 분첩식인 거지 너무 커가지고 부피가 커가지고 차 있으면 차에 싣고 다닐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휴대는 가능하게 만들어놨다. 크기가 쌤 메모는 해놨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몇 미터 한 4미터? 한 7미터 이쯤 되려나? 그래서 엄청 크대. 그래서 요거 박물관인 어디 가면은 걸어놨는데 진본도 있고 가차본도 있는데 엄청 큽니다. 이게 규장각이었나? 어디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실물을 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휴대가 가능하게 접을 수 있게 돼 있다. 국어에서는 이런 게 있고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한문학. 조선후기 예술인데 정약용 애들령 기억나나요? 슬퍼하면서 잘랐대.
뭐를? 고추를. 기억나요? 정약용이 원래 몸무디였어서 천주교 신자였잖아. 천주교 믿다가 지방으로 쫓겨나죠. 그래서 정약용이 가는데 갑자기 농부의 와이프가 울고 있어. 뭘 보면 우는 걸 봤더니 뭔가 떨어졌어. 알고 봤더니 농부가 자기의 생식기를 자른 거야. 자기 스스로. 툭 떨어져가지고 이걸 본 아내가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야한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실제로 정약용이 봤어요. 그래 놓고 시를 적었네. 이 시를 애절량이라 부릅니다. 애절량. 슬퍼하다, 잘랐다, 고추를 자르면서 슬퍼한 시. 이 농부는 왜 자기의 고추를 잘랐을까? 조선시대에는 요 나이가 되면은 남자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군포라는 세금을 내야 돼. 근데 이 당시는 세도 정치기라서 나라가 썩었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지 않은 깐난아기나 심지어 죽은 사람한테도 이 군포를 물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사자는 당연히 여기 들어가니까 군포 내야 되고, 그리고 이 생식기가 있으면은 여기 사이에서 또 아기가 태어날 수 있고 아기가 뭔가 또 달릴 수도 있죠. 그럼 또 이거 뜯어간단 말이야. 깐난아기인데도.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자른 거야. 이거는 구라가 아니라 실제 목욕한 거야. 그러니까 고추를 자를 정도로 살기 얼었던 시대가 세도 정치라고 얘기했었잖아. 그래서 홍경래난 임술 농민 봉기 등 반란이 일어나는 시대가 이때. 그래서 삼정이 물러냈다. 전정, 군정, 황곡 중에서 군정의 폐해가 여기에 잘 담겨 있죠. 이게 군정이거든. 군포 내는 게 군정. 물론 이것도 심했지만 이 군정이 가장 극심했고 고추까지 자를 정도였었다. 그래서 애절량 하면은 야한 얘기가 아니라 삼정의 문란을 폭로하는 아주 슬픈 이야기라는 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거. 생략. 자, 박지원. 나왔죠. 연안 박지원. 양반전, 호질, 허상전 등을 통해서 양반을 비판했다. 그러다가 정조한테 혼났죠. 그리고 시 동호회야. 시를 즐기는 동호회에 모여가지고 창작 활동도 했다. 그래서 한문학이 조선 후기 여전히 발달했었다라는 거. 그리고 산수가 뭐야? 산과 물을 그리는 건데, 산 같은 거 그리는 건데, 원래 우리는 중국의 꼬붕이었기 때문에 중국 거를 그렸어. 실제 가보지도 않고도 간 사람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때쯤 되면은 우리나라 거에 관심을 갖는다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그립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경치를 그렸기 때문에 진경산수화라고 그러고, 대표적인 사람이 정선입니다. 정선에는 이름만 보통 얘기 안 해. 호까지 같이 얘기합니다. 호가 얘 뭐니? 지을게요. 정선의 호는 겸재입니다. 겸재 정선이 진경산수하면 이 사람밖에 쌤이 기억 안 할 정도로 얘만 기억하면 돼. 그래서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그래서 이건 금강산을 보고 그린 그림이고 인왕산을 보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실제 우리 산을 보고 그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연을 직접 보고 사실적으로 묘사한 진경산수화가 조선 때 유명했었다. 후기 때. 그리고 서양의 화법도 들어와요. 그래서 명암법, 어둡고 밝게. 원근법, 멀리 있는 건 조그맣게. 강세왕 영통 동구도가 있는데 이따 사진으로 볼게요. 풍속하는 생 강조했었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한 거. 대표적인 두 사람 있었죠. 김홍도, 신윤복 하도 많이 해서 지겹죠? 김홍도는 일반 농민들의 모습을 진솔하게, 신윤복은 어떤 양반과 어떤 여자들이 어울리는 모습. 그래서 농담으로 선생님이 보통 김홍도는 이 남자들을 많이 그렸고 신윤복은 여자들이 항상 등장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윤복 그림을 좋아한다 라고 평상시 수업 때 농담을 했었지만 선생님 남자도 좋아해요. 최진우, 정현석 이런 애들 좋아합니다. 나의 사익감 지금 현재 1순위 최진우, 2순위 정현석. 요새 최진우가 약간 밀리려고 하는데 엊그저께 다시 등극했어요. 1순위로. 자, 김홍도, 신윤복. 이 사람 이름 나오면 무조건 풍속화. 여자가 나온다? 신윤복. 좀 화려하다? 신윤복. 약간 토속적이다? 재밌다? 이상스럽다? 김홍도. 자, 작자 미상이야. 누가 그랬는지 몰라. 근데 용, 호랑이, 까치들이 등장해. 민화라고 합니다. 이게 민이 서민들, 백성들, 일반 서민들인데 누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친숙한 이런 것들을 그린 거지. 솔직히 용은 상상 속의 동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선생님이 저기 포시즌에서 운동하잖아요. 선생님이 여기서 맨날 막 줌바 하잖아. 줌바 하는데 맨날 하고 샤워하고 들어가는데 샤워하는데 저기 멀리서 3명이서 막 다가오더라고.
수업 때 얘기해줬잖아. 덩치 큰 애들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선생님 문신 딱 보는 순간에 누군지도 안 보고 그냥 싹 돌렸거든. 그냥 눈 안 마시려고. 근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자꾸 따라와. 왜 자꾸 따라오지 해서 봤더니 얘네들 갑자기 90도로 인사하는 거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이전 학교에서 가르쳤었던 학생들이 이제 나이가 커가지고 한 20대 전후 학생들이 학생도 아니죠. 어른이 됐더라고. 근데 온몸에 용을 이렇게 가득히 그렸더라고. 그때 생각했죠, 선생님이. 역시 나의 제자들은 역시 나한테 제대로 배워서 미나를 제대로 그릴 줄 아는구나. 또 역사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 미나를 온몸에다가 그리는구나. 온몸에 역사를 체험하고 있구나. 그래서 빼곡히 그렸더라고. 그래서 역사를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약간 무섭더라고, 선생님. 그래서 몸은 역사를 너무 이렇게 사랑해도 몸에 이렇게 역사를 표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친구들은 몸에 미나는 그랬어도 되게 착하고 성실하게 잘 생활하고 있더라고. 사랑합니다, 우리 미나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은 미나 하면은 그 친구들이 떠올라. 자, 글씨는 김정이라는 사람이 추사가 이 사람 호야 추사체라는 독특한 글씨체가 유행했고 뒤에 나옵니다. 청아백자가 유행합니다. 청아백자는 여기 써있죠. 흰 바탕에 파란색 빛깔로 무늬를 넣은 거. 그리고 건축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거 너무 유명하죠. 수원화성. 경복궁은 이성계 때 지었다가 임진왜란한테 불에 탔다가 흥선대원군이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흥선대원군 때 지어놓은 거예요. 이 아래 자료 볼게요. 자, 여기 대덕여지도인데 그림으로 봐서 그렇지 이거 접을 수도 있고 원래 엄청 큽니다. 이게 몇 미터 돼요. 4, 5m 되고 한 7m 되나. 그래서 대덕여지도 김정으로 떠올라야 된다. 심리간격으로 눈금을 표시했다. 영통 동구도 좀 찾아보니까 영통이 수원에도 있고 저기 개성인가 어디에도 있더라고. 이건 개성에 있는 산 같아요. 근데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말 타고 가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시커먼 부분, 하얀 부분. 그래서 명암도 있고 뒤로 갈수록 조그맣게 보이잖아. 그래서 원근법도 있고, 그래서 명암, 원근 이런 것들이 잘 표현되는 영통 동구도라는 그림. 금강산을 그린 금강전도. 금강산 가봤나요? 되게 화려해. 선생님 수업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금강산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선이 있는데 무슨 선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애들이 38선이래. 나 뜨거워서 혼났네. 38선은 해방 이후에 직선을 근 선을 38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북한, 남한이었는데 북한 새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전쟁 터졌잖아. 그래서 전쟁 끝나고 선을 다시 그었잖아. 전쟁이 끝난 선으로. 이게 이제 휴전선인데 이게 선이 지금 말하는 요 휴전선이에요. 꾸불꾸불해. 그래서 지금의 남과 북의 분단 이 선은 휴전선이라고 불러요. 휴전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 38선은 6.25 전쟁 직전에 미국이 그은 남북 분단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얘기합시다. 휴전선. 혹시 자기 여자친구가 야 우리 38선 보러 가자 하면은 야 나 너랑 안 사귈래. 꺼져! 이런 무식한 XX.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뒷책임은 내가 안 질게요. 어쨌든 무식한 건 확실해. 휴전선이라고 해야 돼. 휴전선. 자, 그래서 이 휴전선 끝에 우리의 어디죠? 여기 동네 이름 내가 기술했었는데 여기가 고성이라는 도시예요. 고성 여기 문어, 대왕 문어 막 잡혀. 여기 남과 북의 경계선이라서 물고기 함부로 못 잡거든. 그래서 금어기라 해서 못 들어갔다가 딱 오픈 딱 하는 순간에 그냥 경쟁적으로 배들이 가가지고 막 건져냈는데 문어가 선생님 몸만해. 뻥 안 치고. 영상 보세요. 문제는 이 고성에서 북한 바로 휴전선 너머에 금강산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있었잖아. 금강산 관광 사업.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아산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요거 추진했었죠. 그래서 북한의 금강산에다가 뭐 호텔 짓고 뭐 버스 막 준비하고 식당 짓고 막 난리가 났었죠. 투자한 게 엄청나고 요거 돈만 내면은 금강산 관광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가능했었어요. 선생님도 기억나요. 나도 갈까 말까 하다 귀찮아서 안 갔는데 그때 갔었어야 됐어. 지금 너무 아쉬워. 이게 지금 중단됐잖아. 왜 중단되냐면 박왕자라고 하는 난 이 사람이 남자였나 여자나 어렸을 때서 기억 안 났는데 찾아봤더니 여자였대. 이 여자분이 새벽에 나간 거야. 나가서 거닐다가 원래 돌아다니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북한 경비병들이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거야.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많어. 총소리는 뭐 2방인가 3방 나는데 총자국이 여러 방 있는데 2방인가 3방이야. 총소리랑 총알자국이랑 비슷하대, 개수가. 근데 북한 애들은 경고로 몇 번 쐈다고 하는데 그 빵빵 소리가 몸에 그냥 빵빵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경고가 아니라 바로 쏜 거지. 그리고 북한이 조사 못하게 했어, 제대로. 그리고 이 사람 걸음걸이가 여자잖아. 여자인데 상당히 그 숙소랑, 예를 들어서 1시간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1시간 뒤에 벌어지기에는 이 사람 여자로서 걸어갔을 때 이 거리보다 훨씬 멀리에서 총격을 당해서 죽은 거지.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북한은 이거 조사도 못하게 하고 우리 대한민국 쪽이 책임 있다고 해버리니까 이 금강산 사업을 중단시켜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럼 얘 입장에서 어떨까? 좋된 거지. 투자한 게 얼만데. 이 중에 일부는 지금 시간 지나가지고 북한 새끼들 막 폭파시키거나 폐쇄하거나 지들 가져가거나 난리 쳐버렸어. 얘네들은 엄청 골 때리는 거예요. 또 하필이면 여기 사장이었던 회장이었나요? 회장이 또 빌딩에서 뛰어내서 자살했어.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알기로는 현대 아산은 여자분이 이끌고 있죠. 현정은이라고 하는 여자분인데, 이분은 남과 북의 관계가 좋을 때는 북한 가가지고 요거 다시 할 수 있도록 되게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잘 되지 않죠. 이게 또 이 일 이래로 아직까지 중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강산 관광 사업이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아쉽다. 쌤 가고 싶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대라는 그룹이 대단해. 현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정주영이죠. 정주영. 거기 옛날 영화 중에 국제시장 있죠? 국제시장에 정주영이 나옵니다. 아는 사람은 알 텐데, 정주영.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게 북한 출신이야. 그래서 북한하고 관계를 맺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았고, 이 사람이 소떼를 카우 있죠? 소 데리고 북한 가져가가지고 한 마리의 소가 뭐 100마리였나? 소로 이렇게 변해가지고 왔다 가가지고 북한에 소를 줬어. 그래서 북한 그때가 김일성, 김정일이었어요. 김정일이 그 소 바꿔서 스테이크 해 먹었는가 되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남북의 관계가 되게 좋았었죠. 그래서 남북 화해에 물꼬를 튼 사람이 정주영. 자기 고향인 북한에 관심이 많아서 남북 사업에 관심이 많은 게 현대예요. 이걸 주도했던 게 현대 아산이고. 응? 그러고 보니까 이 아산이 여기에도 들어가네. 정주영의 호가 아산이거든. 오늘 처음 듣겠네. 현대 아산 이후가 이게 이 호였나? 이거 아는 친구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지금 보니까 이름이 똑같네. 아산 정주영, 아산호입니다. 다산 정약용처럼. 그래서 우리 보령에도 아산병원 있죠? 우리 보령을 대표하는 아산병원. 근데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이 아산병원이 우리 보령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수십 개 있어. 그래서 우리 수업 때 얘기했지만 전국 3대 병원. 하나가 뭐야? 이건 사람들마다 호칭하는 게 다른데, 쌤 기준으로는 서울 강남 성모병원, 그 다음에 서울 삼성병원, 그리고 마지막이 이것이 서울의 아산병원. 미안해요. 아산병원. 그래서 3대 병원에 아산병원은 꼭 들어가거든. 그럴 정도로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병원이 아산병원입니다. 그래서 정주현 씨가 돈을 많이 벌었어. 되게 가난했는데 이 사람은 돈을 자기만 헤쳐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대북 사업, 북한 쪽에도 어떤 투자를 하려고 그랬었고, 지방의 의료복지를 위해서 아산병원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이렇게 의료복지도 했었던, 나름대로 쌤이 좋아하는 회사가 현대입니다. 현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정주영 회장이 뭐 잘못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존경합니다. 이 도전의식, 정주영. 그래서 아산병원 가는 친구는 그 입구에 아산 정주영에 대해서 사진이랑 거기 소개글이 있을 거예요. 그거 보면서 A4 역사에서 종민쌤이 말한 게 이거구나. 아산병원, 3대 병원 중에 하나, 아산병원. 이것만 기억하지 말고 이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금강전도 금강산 본 거고, 인왕산을 본 거고, 이런 것이 뭐다? 진짜 우리나라 경치를 봤다. 진짜 우리나라 경치를 봤다. 진경산수와 누굴 떠올려야 된다? 호는 겸재인 정선을 떠올려야 된다. 추사라는 호를 가진 김정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글씨도 잘 썼지만 상당히 똘똘했던 사람이고 비석 같은 거를 연구하는 학자로 유명합니다. 글씨체가 독특하죠? 우리 요새 폰트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글씨체가 나오는데 조선시대에는 한자 쓰는 게 유행했잖아.
기본이었잖아. 그래서 이런 자기만의 독특한 글씨체 갖는 게 유행이었는데 이 폰트의 대명사 김정희. 지금처럼 폰트에 대한 저작료가 있었다면 이때 김정희 저작권으로 엄청나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청아백자, 백 흰색에다가 청, 파란색으로 그림을 그린 거죠. 그리고 법주사 팔상전, 이 안에 뻥 뚫렸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 때 유행했었다라고 정도만 알아두세요.